자, 1번 문제입니다.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주고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n번째 항과 그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제 교과서 157쪽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정의된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을 구해라 하는 것은 선생님이 그냥 일일이 구하는 수밖에 없다. 일일이 대입을 하든 관찰을 하든 일일이 구해보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다섯 번째 항이나 여섯 번째 항 정도를 물어본다 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섯 번째 항이 아니라 열 번째, 100번째 항을 물어보면 그거는 보통은 즉 일일이 해결을 할 수 없는데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제시된 경우에는 규칙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규칙성이 존재하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도 2026번째 항이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일이 해본다. 특히 항의 넘버가 작을 경우에는, 아니면 항의 넘버가 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일일이 할 수 없는데 그럴 때는 웬만하면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기껏해야 다섯 번째 항밖에 안 물어보니까 일일이 하면 되겠죠. 근데 1번, 2번을 보니까 이거는 일일이 하기에도 조금 더 간단한, 얘는 바로 보자마자 등차 수열임을 알 수가 있고 2번은 또 바로 보자마자 등비 수열이라면 알 수 있어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장점은 그냥 일반항을 구하면 끝난다는 거죠. 뭐든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일반항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항은 지금 공차가 4이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이니까 공차가 4니까 4n으로 시작할 거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선 뒤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구해버렸으니까 여기에서 일반항에서 그냥 다섯 번째 항을 구하면은 4, 5, 20 마이너스 6 해서 1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 역시 마찬가지로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이 등비 수열이니까 바로 일반항을 구해서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이거는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에서 정의를 하라고 배운 것이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등차나 등비인 경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일이 한번 구해보자.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이 식의 n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첫 번째 항과 똑같이 1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역시 두 번째 항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데 두 번째 항을 우리가 1이라고 구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0이 나오죠. 네 번째 항은 바로 앞에 세 번째 항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0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마이너스 4 플러스 1인데 네 번째 항을 우리가 방금 마이너스 2라고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너무 노가다 아닌가요? 이거는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가 맞습니다. 이게 출제 의도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자, 그래서 일일이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여기 4번에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일이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에게 맡길 테니까 생략할 테니까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건데 수학적 귀납법이 워낙 풀이가 길다 보니까 빈칸을 주고 여러분은 빈칸만 채우면 되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4개의 빈칸을 잘 한번 채워봅시다. 수학적 귀납법은 우리 157쪽에서 배웠는데 자연수 n에 관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자연수 n에 관해서 어떤 명제, pn이라고 합시다. 이게 n이 1일 때도 참이고 2일 때도 참이고 3일 때도 참이고 일일이 다 해보는 건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니까 뭐만 하면 되느냐.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만약에 1일 때 참이라면 얘가 참이 되겠지. 그 다음에 2일 때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k일 때 성립한다면 그 다음으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이 논리만 증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일 때 참이면은 만약에 2번 논리가 참이라면 2번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 다음 것도 참이 되겠죠. 2번일 때 n이 2일 때 참이니까 요 동그라미 2번 논리에 의해서 그 다음 것도 참이 되겠지. 그래서 연쇄적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이 두 가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방금 얘기한 대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n이 1일 때 증명을 시도하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는 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은 일단 k입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1일 대로 올라가서 좌변과 우변을 각각 한번 구해보자. 자, 좌변은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1의 세제곱부터 1의 세제곱까지의 합인데, 그럼 사실상 항이 하나뿐이란 얘기지 1의 세제곱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가에 들어갈 숫자는 1이 됩니다. 자, 우변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2 약분해서 1의 제곱이 되니까 우변도 1이 됩니다. 그 말은 좌변 우변이 두 개 같으니까 n이 1일 때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자리에 k를 집어넣은 이 식이 성립합니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려면은 k 플러스 1일 때는 맨 끝에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끝나는 얘가, 그 다음에 우변에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이 식과 같아져야 됩니다. 즉 우리는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현재 1에서 k 세제곱까지 더한 것이 얘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모양을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양변에 뭘 더하면 되겠어요? 이 식의 양변에 뭘 더해야 이 좌변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k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줘야 이 식의 좌변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우변은 이거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지.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라에 들어갈 식은 바로 얘가 되겠죠. 이게 라에 들어갈 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통분을 하면은 얘가 되나 봅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명제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겠죠.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일 때도 성립하고, k번째에 대해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고 방금 증명을 했으니까 n이 2일 때도 성립하고 3일 때도 성립하고 결국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식을 추론할 수 있는 정도만 잘 되어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번째 항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57쪽에 문제 1번에서 풀었지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주고 몇 번째 항을 구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일일이 대입을 하든 일일이 관찰을 하든 이렇게 귀납적으로 풀려고 나온 문제다. 근데 일일이 사람들이 대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보통 기껏해야 5번째 항 아니면 6번째 항 정도 물어본다. 6번째 항 정도를 물어보게 되어 있다. 보통 평가원 모의고사의 불문율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보통 저 6번째 항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10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네. 사람이 일일이 대입하는 거 10번을 하는 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물어본다면 항 넘버가 지나치게 크다면 이거는 아마도 뭐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규칙성을 이용을 하라는 출제 의도일 것이다 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일이 하는 것 치고는 조금 높은 항의 넘버가 주어져 있으니까 10번이나 대입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주어진 수열의 이 식을 따라 하다 보면은 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한 3단계 정도만 해보면
규칙성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일이 한 3단계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a2는 2분의 1 곱하기 a1이 되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a3은 3분의 2 곱하기 a2가 되고, n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 네 번째 항은 4분의 3 곱하기 a3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상을 멈추시고, 일단 우리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나와 있고, 자, 영상을 멈추고 이 식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최대한 많은 문자를 소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하고 영상에서도 늘 이야기했지만 식을 처리한다라는 건 보통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식을 처리한다는 건 이 세 개의 식을 더하는 게 좋을지 빼는 게 좋을지 나누는 게 좋을지 그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고민을 해봤습니까? 그럼 답이 뭐다? 지금 이 상황의 경우에는 이 세 식을 모조리 곱해버리는 게 제일 좋겠다. 문자가 동시에 날아가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10번째 항을 구해야 되니까 n에다가 10이 아니라 9까지 대입을 해봅시다. 중간에 생략을 해주고 n에다가 9를 대입을 하면은 a10 이꼴 10분의 9 곱하기 a9가 되겠지. 중간 단계에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 모든 식을 곱하는 게 문자를 다 날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이 발견을 했을 겁니다. 자, 이 모든 식을 곱해보자. 그러면 좌변은 a2, a3, a4 다 곱하고 어디까지? 10까지 다 곱해주고, 우변은 숫자는 숫자끼리 따로 적어주고, 지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뒤에 항은 항끼리 좀 따로 적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니까 양변에서 소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A2, A2 약분되고 A3, A3 약분되고, 그럼 이제 네 번째 항도 없어지겠고, 그 다음 A9까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숫자 또한 이렇게 약분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남은 것들만 적으면 A10은 이제 숫자는 10분의 1밖에 안 남아있고, 여기에서도 남은 거는 A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A1이 아까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10번째 항은 간단하게 10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열이 모두 만족시킨다. 보니까 첫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00 이상이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관해서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등차 수열은 일반 항은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등차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일반 항이죠. 일반 항은 a 플러스 n-1 공차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항 말고도 우리가 저기 교과서 뒤에 배웠던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으로도 등차 수열의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물론 첫째 항은 뭔가를 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바로 앞에 항인 n번째 항에다가 공차만큼 더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이것도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 또한 일반 항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R은 공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이 얼마라고 주어주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바로 이거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바로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정확히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열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구나를 알아채는 것부터 이 문제는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등비수열을 굳이 귀납적으로 정의를 할 필요는 없죠. 등비수열, 등차수열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의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일반항을 구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인데 지금 공비가 2인 거는 구했으니까 첫째 항만 구하면 되죠. 그 역할을 아마 가에서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지우고, 자, 가에서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거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3이 되고, 우리가 방금 r이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이 식은 4a 이꼴 a 플러스 3이 되어서 정리하면은 첫째 항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았으니까 이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3의 n-1제곱, 3이 아니고 2죠. 2의 n-1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등비수열 문제는 일반항만 구하면 다 끝납니다. 자,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자. 200 이상이 처음으로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었으니까 이거를 대충 뭐 n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200 이상이 된다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200 이상이 된다라는 것은 n번째 항이 20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n번째 항이 200 이상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방금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좌변도 2의 n-1제곱으로 고쳐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뭐 지수부등식이니까 원래 밑을 동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봐도 2와 200은 밑을 동일하기가 힘들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1학기 1차 고사 범위에서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씌워서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제 밑 2를 없애준다라고 배웠지만 이거는 로그도 아닙니다. 로그로 풀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 m 자리에는 어차피 자연수만 들어가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할 만한 자연수를 대강 대입을 해서 그냥 어림짐작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2의 거듭제곱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2의 거듭제곱은 여러분 외우고 있죠. 자, 한번 적어볼까요? 2의 1제곱은 2, 2의 제곱은 4, 8, 16, 32, 64, 128, 256, 512, 그리고 1024 정도까지는 외우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2의 지수가 얼마가 되어야 200 이상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지수가 8일 때부터 처음으로 20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뭐가 되면 되겠다? m-1이 8이 되면은 처음으로 200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m의 값은 그냥 간단하게 9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어림짐작으로 푸는 게 여기서는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나식을 보고 등비수열입을 알아채는 거. 그리고 알아챘다라면 등비수열, 등차수열은 그냥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요 방법 말고 그냥 일반항으로 풀 것. 일반항으로 풀 것. 그렇게 문제 방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랑 4번이랑 같이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5번을 보면은 어떤 수열이 이 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등차 중항 배웠죠. n 플러스 1번째 항이 an과 an 플러스 2의 등차 중항이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고, 등차 중항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이 둘의 등차 중항이라는 말은 n번째 항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등차 중항의 정의였죠. 그 말은 곧
이 주어진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다. 지금 이 식이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이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 4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잠깐 4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일반항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그냥 웬만하면은 일반항으로 푸는 게 가장 좋다. 걔네들이 등차와 등비 수열의 장점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등차 수열인 거를 간파를 했으면 그냥 여기서부터는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그냥 제일 좋아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그리고 곱하기 공차잖아요.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을 문제를 풀려면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A와 D에 관한 관계식 또는 힌트가 두 개가 필요한데 이 문제에 보면은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지.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결국에는 연립하면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식을 적어보면은 A2는 A 플러스 공차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4. 다음 2번식은 네 번째 항인데 이거는 A 플러스 3D잖아요. 이것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식을 연립하면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 2D는 6이 되고 따라서 D는 3, 따라서 A는 1이 됩니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여기 일반항식에다가 내가 방금 구한 첫째 항과 공차를 대입을 하면 일반항이 바로 나오죠. 3n-10이 됩니다. 뭐 늘 강조하지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일반항만 구하면 그냥 끝입니다. 나머지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쏙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K1부터 15까지 AK니까 AK 자리에 내가 방금 구한 일반항을 N만 K로 바꿔가지고 더해주면, 대입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시그마 기호는 많이 사용해봐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분배를 하면 3 곱하기 시그마 K 이꼴 15, 1부터 15, 그 다음 K 마이너스 시그마 K 이꼴 1부터 15까지 10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얘는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치?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공식에다가 n 자리에다가 15를 대입하면 되고 이거는 10을 15번 더한 거니까 식을 좀 정리하면 3 곱하기 2분의 15 곱하기 16 마이너스 150 아마 계산하면은 간단하게 210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충분히 숫자만 약간 바꾸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문제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k 이꼴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ak의 합을 구하여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이렇게 시간을 잠깐 영상을 멈추고 두 개를 스스로 풀어보고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0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공식은 반드시 1부터 시작하도록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공식 자체는 K값이 1일 때부터 시작해야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1부터 시작하게 바꾸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 분배를 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시그마 K 마이너스 0부터 15까지 이렇게 바꾸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얘는 1부터 시작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 말은 K가 0일 때의 항을 따로 끄집어내서 더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1부터 15까지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고 얘도 이대로 두면은 큰일 나요. 자, 0부터 15까지 10을 더해라 라는 말은 0번째 항은 10, 첫 번째 항도 10, 두 번째 항도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인데 잘 보면은 10이 15개가 아니라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은 160이 돼요. 이 모든 식을 다 정리를 해서 3 곱하기 2분의 15 곱하기 16 마이너스 160 하면은 답이 200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실수를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k 이꼴 0부터가 아니라 3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도 이제 1로 바꿔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1부터 15까지의 수열의 합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빼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식을 사용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 공식을 이용할 때는 k가 1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이 나온 것으로 보아 수열의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는 일일이 관찰하는 것이 문제풀이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325다. 이때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냥 일일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정도를 구해보면서 혹시나 한 번에 문제가 풀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규칙성이 웬만하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한 몇 번째 항까지만 일일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항의 넘버는 위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n번째 항을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문제에 1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항을 구할 건데 자, 두 번째 항은 지금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15보다 작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곱하기 하면 두 번째 항은 2가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도 두 번째 항이 지금 보니까 15보다 작으니까 역시 이 식을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역시 2를 곱해가지고 여기 2를 곱하라고 돼 있죠. 2를 곱해가지고 세 번째 항도 4가 됩니다. 약간 감을 잡았지. 그냥 15보다 작으면 무조건 뭐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 2를 곱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15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섯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야 되느냐? 이제는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쵸? 지금 16은 15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16에서 15를 빼야 돼. 자, 빼기 15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이제 다시 어떻게? 얘가 15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이제 또 다시 곱하기 1을 해서 2가 되지. 이러한 패턴대로라면은 그 다음 거는 계속 여기 지금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사실 1, 2, 4, 8, 16이 계속 반복되겠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든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를 풀었음에도 막혔으면은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풀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문제에 제시된 k 이꼴 1부터 m까지 ak의 합은 분명히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가지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라는 말 대신 이제 1, 2, 4, 8, 16, 다시 1, 2, 4, 8, 16 아직도 325가 되기에는 한참 모자라죠? 그래서 다시 이 반복 마디가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 또 1, 2, 4, 8, 16 몇 번째 반복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하다가 다시 1, 2 하다가 어디에선가 아마 끊겼을 겁니다. 2에서 끊겼을지 아니면 4까지 가고 끊겼을지 8에서 끊겼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안에 이 반복 마디가 몇 개 있는지를 일단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2, 4, 8, 16만 다 더하면 합이 31입니다. 이거는 직접 더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잘 보면은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 말은 얘도 31이고 얘도 31이야. 근데 얘는 325입니다. 그러면 일단 325 안에 31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나눠가지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325를 31로 나누면 몫이 10이 되고 나머지가 15가 됩니다. 그 말은 이 안에 이 반복 마디가 즉 31이 몇 개 들어가 있다. 10개가 들어가 있고 그럼 주어진 식은 31이 10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15라는 이 나머지의 정체에는 사실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까지 8에서 끊겼다라는 결론이 되죠. 왜냐하면 얘가 15니까. 사실 2에서 끊긴 게 아니라 8에서 끊겼다는 결론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 안에는 1, 2, 4, 8, 16 다섯 가지의 숫자가 다섯 개의 항이 총 10번 반복이 되고 그 말은 여기에 뭐다? 이것들이 뭐다? 다섯 번째 항까지가 10번 반복되니까 다섯 번이 10번 반복되면 50이죠. 그래서 50번째 항까지의 합이 31 곱하기 10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 말은 얘가 51번째 항, 52번째 항, 53번째 항 그리고 끝으로 이게 54번째 항이었다는 얘기가 되죠. 사실은 이거는 뭐다? 첫 번째 항부터 54번째 항까지의 합이었다라고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M은 뭐다? 5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은 빈칸 없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앞에 2번 문제에 보면 빈칸 채워 넣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풀고 나는 이제 빈칸 없이도 증명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이 7번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k일 때 성립한다 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논리를 보이는 이 두 가지만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괄호 1번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한번 보자. 좌변은 3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9 마이너스 1에서 8이죠. 이거는 뭐다? 8의 배수가 맞지, 그지? 그래서 n이 1일 때는 성립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3의 2k제곱 마이너스 2일이 8의 배수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의 2k제곱 마이너스 1을 8 곱하기 정수로 둘 수가 있겠죠. 이때 n은 정수라고 두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후에 증명할 때 얘가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자,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식이 3의 2 괄호 요거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3의 2k 제곱 곱하기 9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3의 2k 제곱을 8n 플러스 1이라고 둘 수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 숫자는 8n 플러스 1에다가 9를 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럼 나는 이게 뭐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8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지. 그지? 이게 목표죠. 그러려면은 얘를 자연스럽게 8로 한번 묶어내보는 시도를 하게 되겠지. 자, 8로 묶어내면은 안에는 9n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니까 맡길게요. 자, 따라서 8 곱하기 자 9n 플러스 1은 정수가 되지, 그지? n이 정수니까 9n 플러스 1도 정수죠. 그래서 8 곱하기 정수로 표현이 되니까 8의 배수가 맞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8의 배수가 됐다라는 것을 보였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1일 때도 성립하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8의 배수가 되니까 성립을 하지.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는 n이 1일 때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임을 보여야 되니까 맨 처음에 시도해야 될 자연수가 1이 아니라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좌변은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우변은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가 되어서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분을 각각 해보면 2분의 3을 통분하면은 6분의 9가 되죠. 얘는 6분의 8이고 좌변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좌변이 더 크다, n이 2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럴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성립했으면 좋겠지, 그치? 만약에 성립을 한다면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마지막에 k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했을 때 이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즉 k 플러스 2분의 2 k 플러스 1 전개까지 그냥 해버릴게요. 이 식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여기에서부터 1위로 한번 가보자. 논리가 성립하는지. 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이걸 얻습니다. 얘는 확실하게 참이고 이거는 내가 참임을 보이고 싶은 목표. 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최대한 여기에서 이거랑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식을 보니까 좌변이 어디까지 비슷하냐면 요까지 비슷해. 뭐 차이 나냐면 요거 차이 나. 그치?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해서 좌변부터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참이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은 더한 얘도 참입니다. 맞지? 그러면 드디어 얘랑 좌변의 모양이 똑같아졌어. 그러면은 우변을 한번 봅시다. 나는 이 전체 식이 결국에는 얘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과 얘를 A라고 할게요. 이 식, 이거를 B라고 할게요. A, 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했으면 좋겠냐면은 A가 B보다 컸으면 좋겠어. 왜냐면 A가 B보다 크다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서 얘가 얘보다 크다. 즉 이 식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간 목표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는 게 이제 중간 목표가 됩니다. 자, 지금 A는 뭐냐면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이고 B는 뭐냐면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입니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분수끼리의 대소 비교는 일단 통분을 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각각을 통분하면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그냥 싹 다 이거 전개할게요. 2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도 전개를 하면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2K 제곱 플러스 여기는 4K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A와 B라는 식이 여기는 모양이 다 똑같은데 가운데 분자의 K번째 항만 다르고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만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A가 이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지. 그러면은 다 끝났죠. 자, A가 B보다 크니까 얘가 이제 방금 B였잖아. 좀 없애고 이 사이에 A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이까지는 방금 우리가 참이라고 보였는데 실제로 A가 B보다 더 크네. 그럼 최종적으로 가운데 거를 없애고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목표를 보였으니까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주어진 명제는 성립한다. 그래서 때로는 분수식끼리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통분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